안녕하세요. 동양학의 대중화 실용화를 추구하는 동양문화 아카데미 최정혜 교수입니다. 오늘은 자아의 설계도 명리고전으로 읽는 일간의 역사를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송나라부터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관통하며 어떻게 일간론이 진화하고 완성되었는지 그 과정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운명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명리학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고법 명리학은 가문 중심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명나라 이전에는 사주 해석의 기준이 태어난 해, 즉 연주였죠. 이는 개인보다는 문중과 뿌리를 중시했던 당시의 시대상을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하지만 북송시대 서자평 선생에 의해 명리학은 커다란 혁명을 맞이합니다. 바로 나 중심의 자평 명리학이 등장한 것인데요. 사주 해석의 주인공이 태어난 날, 즉 일주로 옮겨오면서 현대 명리학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일간은 내 운명의 기준점이자 마음의 설계도와도 같습니다. 자평 명리학에서 일간이 사주 해석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세 가지 핵심 역할을 살펴볼까요? 첫째, 일간은 진정한 나, 즉 자아의 상징입니다. 십천간 중 내가 어떤 글자로 태어났는지에 따라 고유한 성격과 캐릭터가 결정되는 핵심 글자이죠. 둘째, 일간은 운명을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일간을 기준으로 나머지 글자들과의 관계를 살펴 십신을 도출하고 삶의 기륭화복을 판별하는데요. 신강과 신약을 파악하는 것이 용신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간은 마음과 사고방식의 설계도입니다. 천간은 사람의 머리와 마음을, 지지는 팔다리와 행동을 의미한다고 보았는데요. 그중 일간은 개인의 내면 세계와 사고방식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명리고전을 통해 일간론의 진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승 선생이 집대성한 연애자평입니다. 이 책은 모든 것의 시작이자 중화라는 위대한 설계를 담고 있는데요. 연애자평은 사주 해석의 중심을 나, 즉 일간으로 확고히 고정시킨 역사적인 문헌입니다. 이 책의 핵심 철학은 일간의 기세가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은 중화 상태를 가장 이상적으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즉, 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원리가 운명 해석의 대전제가 되었습니다. 연애자평이 제시한 세 가지 핵심 원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중화의 원칙은 일간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일간이 약할 때, 즉 신약할 때는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찾듯 기운을 북돋아줄 인성이나 비겁을 간절히 구해야 한다고 보았고, 강할 때, 즉 신강할 때는 넘치는 기운을 경계하며 재물을 잃거나 배우자에게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일간이 휴수지, 즉 기운이 빠지는 땅에 앉으면 평생 미제로 끝난다는 구절은 일간의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암시합니다. 둘째, 원령을 넘어선 종합적 판별법입니다. 이 책은 원령에만 얽매이지 말라고 명시하며 유연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지지에 깔린 오행의 개수를 파악하는 숫자의 논리와 원령을 잃었어도 연주나 시주에 일간의 뿌리가 있다면 약하다고 단정하지 않는 입체적 분석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운성과 신사를 통해 해석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일간의 에너지 레벨을 인체의 성장 과정에 비유한 12운성을 활용하고 다양한 신사를 적용하여 운명의 기륭을 더욱 입체적으로 해석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진소암 선생의 명리학원입니다. 이 책은 불필요한 것을 덜어낸 합리주의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리학원은 제목 그대로 명리의 복잡한 이론을 요약하여 본질을 꿰뚫고자 했는데요. 진소암 선생은 사주에 극적인 병이 있어야 귀해진다는 병약설을 편견이라 비판하며 오행이 골고루 균형을 이룬 중화가 최고의 가치라고 역설했습니다. 명리학원의 독보적인 세 가지 공헌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공간적 배치의 중요성입니다. 위치와 간격이 강약을 결정한다는 이 원리는 현대 명리학에 끼친 가장 큰 공헌 중 하나입니다. 똑같은 오행이라도 일간 바로 옆에 있는지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 영향력이 다르다고 본 것은 매우 과학적인 접근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존경론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안 되면 버리고 강하면 따라가라는 이 실용적인 관점은 일간이 도저히 도울 수 없을 만큼 약하면 버리고 누를 수 없을 만큼 강하면 그 세력을 따라가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는데요. 이는 현대 종격 이론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함의 미학을 통해 신살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복잡한 신살이나 격국 명칭 대신 순수한 오행의 생극제화만으로
사주를 풀이하는 미학을 보였으며 명리학을 미신이 아닌 자연철학으로 자리잡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은 심요첨 선생의 자평진전입니다. 심요첨 선생은 하늘의 도움보다 단단한 땅의 뿌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태어난 달의 기운, 즉 원령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선언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간이 지지, 즉 땅에 얼마나 강력하게 뿌리내리고 있는가, 바로 통근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외부의 도움이 아닌 스스로의 근거에서 나온다는 철학을 담고 있죠. 통근은 진정한 힘의 원천입니다. 자평진전은 힘의 계층을 제시하며 비견 3개보다 장생, 록, 왕 하나가 비견 2개와 여기 하나보다 비견 하나와 묘고 하나가 더 강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력한 비유를 들어보자면 비겁은 친구가 부축하는 것과 같고 통근은 내 집에 안주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는 밖에서 여러 친구가 도와주는 것보다 내 땅과 내 집이 있는 것이 진정한 힘의 원천이라는 뜻이죠. 일간은 운명이라는 무대 위에서 주어진 격국의 부기를 직접 들어올리는 주인공의 근력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좋은 격국이라도 뿌리가 없으면 결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자평진전의 핵심 통찰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철초 선생이 주애한 적천수천미입니다. 이 책은 살아 움직이는 에너지의 흐름을 읽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임철초 선생은 명리 이론이 박제된 공식처럼 굳어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사주를 고정된 구조가 아닌 사계절의 흐름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에너지 시스템으로 파악했는데요. 운명은 정지된 그림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과 같다는 통찰을 보여줍니다. 적천수천미가 완성한 3가지 통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억부와 중화의 완성입니다. 이 책은 원령 하나만 보는 것을 죽은 이론, 즉 사법이라 비판하며 일간이 약하면 북돋워주고 너무 강하면 눌러주는 억부용신을 명리학의 최고 가치로 삼았습니다. 이는 현대 명리학의 가장 보편적인 해석 기준이 되었습니다. 둘째, 막힘없는 흐름 통관의 지혜입니다. 일간을 중심으로 오행 에너지가 강물처럼 잘 순환하는지를 살피는 것을 중요하게 보았는데요. 기운이 한 곳에 맺히지 않고 소통되는 것을 생명력 넘치는 좋은 사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간의 성질 심화입니다. 10천간 각각의 고유한 성질을 깊이 있게 다루었으며 강한 일간과 유한 일간을 구분하여 강한 것은 억제하고 유한 것은 이끌어주는 맞춤형 해석법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명리고전을 통해 일간 분석의 4단계 진화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연해자평은 일간을 사주의 주인공으로 세우고 중화를 확립했습니다. 명리학원은 합리주의와 공간 논리로 명리학을 정제했죠. 자평진전은 통근의 힘을 강조하며 이론을 심화시켰고 마지막으로 적천수천미는 동적인 흐름과 억부 개념을 완성하며 현대 일간 분석론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자아의 설계도는 시대를 거치며 정교하게 완성되어 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의 일간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삶 속에서 나를 안내하는 살아있는 운명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주 명리학의 기초이론이자 핵심 이론인 일주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